것들을 조금 더 보강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할 수 있는 게 모든 과목이라든지 아니면 모든 도서 그리고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거는 왜 중요한지, 그리고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How, what, 그리고 why, 이 세 가지의 부분들을 많이 질문해주고 많이 얘기해주는 부분들이 가장 아이들하고 조금 하브루타 교육이라고 하죠. 밥상머리 교육을 충분히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일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오늘 사이언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부분들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에 여기저기에서 다 4차 산업, 4차 산업혁명,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사람들이 가장 힘들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거? 바이러스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건 이제 등회에 대한 얘기들이지만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우리 아이가 좀 더 경쟁력이 있고, 그리고 우리 아이가 좀 더 생각의 바운더리를 조금 더 넓혀갈 수 있는 부분들은 대체 어떤 부분들을 백업을 해주면 좋을지, 안녕하세요. 네, 에 대해서 우선 처음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내용은 익히 많이 들어보셔서 어떤 건지 아실 거예요. 예전에는 3차 산업, 그러니까 생산적인 산업을 했다면 이제는 거기에 있어서 생산이 아닌 이미 만들어진 것들을 융합, 지식과 지식의 융합, 그리고 산업과 산업의 융합, 새로운 바운더리를 만들어내는 게 4차 산업혁명의 기본 베이스죠. 그리고 또한 정보사회, 그러니까 지식을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들을 그냥 하나하나는 AI가 훨씬 더 잘하고, 그리고 그거를 습득하는 것 또한 AI가 훨씬 더 잘하고 있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건 그 지식을 연결해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4차 산업혁명의 기본 베이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우리 아이가 그 AI, 우리 아이는 지금 옆집 아이랑 사실 경쟁을 할 아이는 아니거든요. 기계, 이미 그 이세돌 구단이 그 AI하고 경쟁을 해서 인간이 졌다, 아니면 한 번은 이겼다, 이런 이슈가 많이 되는 것처럼 AI, 인공지능이라는 그 부분들하고 저희가 이제 게임을 해야 될 시대가 우리 아이가 직업군을 가질 시대인데, 거기에 있어서 그러면 옆집 아이와 1% 아이와 또한 AI를 이겨낼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게 연결을 해야 되느냐, 그거죠. 거기에 있어서 그 경쟁력을 키워주는 거에 있어 과학적 사고, 연결하는 거,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좀 더 깊이 생각하는 거, 연구, 이거죠. 그런 거에 있어서가 과학이다. 그러면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미래가 도래를 할까요? 네, 여기 써있죠. 단언컨대 지금 우리 20세기의,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교육을 받았던 우리 부모의 머릿속에 있는 그 세상은, 그리고 그 미래는 도래하지 않을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상상하지 못한 바운더리로 충분히 연결을 할 수 있는 게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약간 불확실한 미래, 그리고 유엔에서 많은 얘기들을 하죠. 직업군은 바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직업군은 아예 바뀌어서 없어질 거라는 부분들이 많죠. 그리고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직업군들이 20만 개 이상 만들어질 것이다. 이게 여기에 얘기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는 도래하지 않는다라는, 조금은 무서울 수 있지만 거기에 있어서 충분히 또 어떻게 보면 되게 재밌고 신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기 안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거죠. 세상이 변화한 다양한 상황에 있어서 융통성 있게 받아들이고 스스로 학습을 하면서 나만의 생각, 나만의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그것. 맞죠? 메이커. 우리가 예전 제 고등학교 때 야, 너 메이커 입었냐? 하는 그 메이커 말고 만들어내는 메이커. 메이크에 있어서의 사람, 지칭을 하는 부분들로 우리 아이를 만들어내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있어서 과학적 사고의 부분들 베이스는 아이가 뭔가 융합을 하고 새로운 것들을 창출하고 연구해 나가는 거에 있어서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 이런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우리 아이가 새로운
부분들로 해가지고 연결할 수 있는 이 미래에 있어서 네, 아까 얘기하는 메이커를 만들어내려면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아이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가 여기에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발견을 하고 그리고 나만의 답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메이커죠.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 과학의 베이스는 굉장히 중요한데 과학에 있어서 어떤 아이가 진짜 아이인지 조금 해줄게요. 네, 가까이. 세상에 대한 궁금증을 적극적으로 탐구하는 아이. 궁금증을 답을 스스로 찾아가는 아이.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적 접근을 할 수 있는 아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는 아이.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1%, 그리고 과학적 사고를 하는 아이입니다. 제가 이제 카이스트 영재원 아이들을 만나고 하다 보니까 거기 아이들의 공통점, 그리고 제가 뇌과학이나 이런 부분들로 이제 강의를 했을 때 영재 아이들의 공통점은요, 굉장히 파고드는 수준이 깊고요. 그리고 연구하고 탐구하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이 굉장히 넓어요. 그게 뭐냐면 이 아이는 우리가 사고라는 거, 그리고 사고력 이런 거 되게 많이 얘기하죠. 근데 사고력을 처음에 기초사고 능력의 부분들, 생각하는 개념들을 만들어내고 가장 큰 바운더리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과학이죠. 지구과학, 물리, 생물, 화학, 다 과학이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수학적 사고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어서의 삶의 지혜, 그리고 뭔가 발명, 이런 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 건 과학적 사고의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에게 있어서 아까 이 부분들로 연결을 한 게 이게 다 있는 아이가 어떤 아이? 영재 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음악적 영재라든지 아니면 뭐 언어 영재 이런 것도 많지만 과학적인 영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영역들을 쭉 보면 굉장히 바운더리가 제일 넓어요. 네. 음악적인 아이들은 음악적인 천재성을 보이고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 뭐 미술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있어서 진짜 가장 큰 바운더리가 과학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들이, 그럼 과학은 중력이 나오는 거, 그리고 뭐 돌에 대한 부분들, 지각에 대한 부분들, 지구, 우주, 이런 게 다 과학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과학의 기초는 어떤 걸까요? 네. 자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네. 자연을 관찰하는, 우리 자연 관찰 언제부터 읽죠? 네, 거의 다 어머니들이 얘기하시는 태어나자마자 산후 그 조리원에 들어가면 그쪽에서 이제 만들기나 이런 것들을 하느라고 여러 출판사분들이시나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셔서 저희한테 좋은 책을 소개를 시켜주시죠. 거기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그리고 많은 카페라든지 어머니들 이런 이제 약간 소집단 이런 데에서 태어나자마자 가장 빠르게 읽어야 되는 게 네, 자연관찰이라고 실사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것들이 나중에 이제 36개월 이후에 과학적 사고의 부분들로 처음에 만들어지는 그게 기초공사가 자연관찰입니다. 네, 여기 자연관찰 힌트가 있으실 거예요. 관찰이죠. 자, 과학을 하려면요, 먼저 뭐든지 관찰을 하고 연구를 하고 이거의 생각에 확장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인지과학, 인지를 먼저 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뭘까? 호기심이라는 부분들, 개념에 대한 과학도 연결을 시켜야 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연이라는 부분들을 가장 먼저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우리 뭐 콘크리트 벽에서 태어나서 콘크리트 벽에서 공교롭게도 살고 있지만, 자연이라는 건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큰 바운더리로 나를 둘러싸고 있는 기본적인 환경이죠. 집도 있고 부모도 있고 가족도 있고 하지만 가장 큰 건 자연이라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인지를 하고 받아들이고 관찰하는 그 자체가 과학이라는 개념의 기본 소양이다. 그래서 사마귀는 어떻게 생겼을까? 얼굴이 세모고 눈이 이렇게 생겼대. 그리고 다리가 길고 여기에 다리가 또 있네. 그러면 사마귀하고 어떤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잠자리야. 잠자리의 눈은 어때? 헬리콥터 눈처럼
크게 생겼구나. 이거는 하나하나 조목조목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쪼개서 볼 수 있어요. 눈도 관찰해보고요. 여기 앞에 입도 관찰해보고요. 날개에 있는 망사망도 관찰해보고요. 꼬리도 관찰해보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지각에 대한, 인지에 대한 과학. 그게 과학의 기본입니다. 그러면 자연관찰이라는 베이스가 안 깔려 있는데 과학적인 도서가 소용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기초공사 자체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과 기초공사가 잘 되어 있지 않는 부분들은 분명히 다릅니다. 자연관찰이랑 이거랑 다른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과학이랑. 그런데 두 개가 꼭 커넥트가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알고 있는 자연관찰에 대한 사전 지식의 부분들을 깔아주시고 위에 사이언스를 꼭 넣어주셔야 된다는 거 기초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아이가 조금 이제 영아 어머니도 계실 거니까 아니면 저유아 아이들도 있을 텐데 그 저유아 아이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사의 개념을 잘 보지 않는다면 분명히 노출을 해주시고 안에 있는 것들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꼭 읽어주셔야 해요. 여기에 부분들을 넣어주시기보다는 여기에 있는 실사적인 걸 관찰하고 얘기를 나눠줄 수 있게끔 연결을 해봐 주시는 거죠. 여기에 있는 게 여기 있는 게 사마귀의 부분들, 애벌레래. 그리고 사마귀의 애벌레는 누구랑 닮았을까? 이러면서 껍질을 벗고 이렇게 쭉쭉 연결하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 저희 키드스콜레에서 1년밖에 되지 않은 야오자연아 그 자연관찰책인데요. 두 가지의 부분들이 다 커넥트가 되어 있어서 중간에 만납니다. 네, 이렇게 지금 제가 멀리서 보여드려도 굉장히 생생하죠. 네, 생생한 화상도 하고 여기에 있는 울트라 HD급의 화상도를 자랑하는 책이 야오자연아 책이고요. 그리고 두 가지의 커넥트를 해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놓은 게 이 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관찰할 수 있는 부분들 여기 보면 날개 안에도 더 관찰을 할 수가 있겠죠. 이 부분들 과학적 시각 눈을 만들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과학으로 넘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이거의 부분들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자연도 기초 강사를 알았고 과학으로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과학책 고르시기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과학책은 힘들기도 했었고 저도 12개월 조금 넘어서 한 18개월 정도쯤에 과학책이 저희 집에 제일 먼저 들어왔었던 조금 그때쯤에 제일 첫 번째 책이 들어왔었던 것 같은데 네 출판사 이름을 거론하진 않겠지만 네 조금 이제 유아 그 과학이라고 했었던 얕게 들어가는 과학 전집이라고 보기에는 그런 과학 동화 느낌의 책을 제가 셀렉을 해서 저희 딸내미하고 했는데 저희 딸내미가 우선 실사의 저 자연관찰책을 잘 안 봤어요. 네, 그래서 제가 자연관찰책을 좀 여러 가지의 부분들을 넣어서 아이들이 좀 자연관찰을 재미있게 볼 수 있게끔 해줬고 그리고 그 이후의 부분들로 해서 과학의 부분들을 연결을 했더니 조금은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었고요. 그리고 과학이라는 그 책을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냥 동화책인가? 같은 느낌의 부분들이 이제 유아 과학이었었는데 제가 지금 생각을 해서 돌이켜보면 꼭 그렇게 과학이 단계별로 들어올 이유는 없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 유아 과학 전집에는요 우리가 얘기하는 과학이면 중력 뭐 아니면 뭐 자전, 공전 이런 말들이 저희가 보기에는 다 과학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유아 전집에는 절대 그런 말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유아라는 부분들과 초저 그러니까 3학년부터 과학이 들어가거든요. 3학년 이전의 부분들은 다 조금 말을 풀어놨거나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굳이 요 단계, 3, 4세 단계, 5, 6세 단계, 7, 8세 단계 이렇게 연결을 하기에는 사실 내가 사고 싶은 책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금액적인 부담감도 있고 그리고 이 책을 그렇게 쪼개가지고 연결을 해줄 부분들은 없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되게 이제 3, 4세용에 있는 과학 전집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과학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창작 느낌이 훨씬 더 강했다는 제가 이제 후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읽으면 그냥 창작인데 이렇게 읽으면 과학 창작이 되는
부분들이라서 조금 아깝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과학책 같은 경우는 조금 단계적인 부분들 말고 어차피 과학 동화를 읽어도 아이가 그걸 다 100% 흡수를 하거나 거기에 있는 개념 정리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중간에 계속 어머니는 이 스토리에 있는 과학적 부분들을 설명해 주고 싶어 할 것이고 그거를 아이들이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연결하기는 사실은 아직은 어렵습니다. 과학적 사고는 6살 정도쯤에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전두엽 발달의 극치값이 딱 거기거든요. 그리고 좌뇌하고 우뇌를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과학이라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저유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동화를 읽거나 또 높은 단계의 수준을 읽거나 똑같이 받아들일 거다. 이게 제가 봤었던 체교과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이라는 부분들은 단계가 좀 어렵지 않아요. 부분들 말고 유아과학은 거의 비슷하다. 그러니까 좀 더 높은 단계의 책을 해서 좀 깊게 이렇게 단계별로 읽는 게 가성비, 내가 돈 들이는 거에 부분들로 해서 과학 전집을 한 개 안에 끝낼 수 있다. 이런 이점이 있다라고 저희 후기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과학적 사고라고 지금 제가 아까 계속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과학적 사고 자체가 그러면 이 책을 통해서 어떻게 일어나고 그리고 어떻게 발달을 시키고 또 왜 이게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해보시거나 책이나 요즘 어머니들 육아서나 이런 거에 있어서 과학이라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그림책 토론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안에도 그림책 토론이라는 수업의 책인데 과학이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들이 왜 필요한지가 이 말 한마디로 다 끝날 것 같아요. 설명이. 창의. 네. 저희가 21세기 글로벌 리더 인재상에 있어서 창의적인 인재상 그리고 뭐 창의력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과학적 발상, 과학적 사고가 새로운 사고를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사고의 베이스이기 때문에 과학이 굉장히 이슈화가 되고 있겠죠. 지금 뭐 텔레그램 또한 뭐 셀트리온 제약회사에서 지금 코로나 백신을 만들어내는 거 그리고 코로나 키트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저희가 음압병상 뭐 이런 지금 코로나의 이슈에 대한 모든 것들도 다 뭐냐면 의료도 과학의 일종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또 아까 정보과학도 과학이죠. 텔레그램을 만들어서 보안 자체가 굉장히 강한 데를 만든다거나 그런 모든 것들이 과학적 사고를 굉장히 잘했던 아이들이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그런 개발자 그리고 뭐 빌 게이츠 이런 분들도 다 뭐죠? 과학자였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과학의 부분들의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진짜 창의적인 과학을 할 수 있는 지필서를 읽어내면 훨씬 더 아이들에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저희 키즈스쿨러에서 만든 2018년 12월에 집필을 한 2017년 12월에 만들어낸 사이언스 메이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은 연결을 해드릴 겁니다. 맞습니다. 네, 글로벌 리더 인재상은 과학적 사고와 창의력 사고의 싸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과학탐구의 독서 프로그램이에요. 저희 키드스쿨의 도서에 있어서 어머니들이 가장 좋아하시고 또한 저 또한 좋아했었던 이유는 그겁니다. 프로그램화 시켜놔서 뭔가 융합을 시켜놨다는 거. 키드스쿨의 도서는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월요일날 라이브 방송 때 말씀을 드렸지만 책을 뭐 사이언스 메이커랑 다른 뭐 야후자연화를 커넥트 시켜놓은 게 아니고 이 사이언스 메이커는 사이언스 메이커 40권 안에서의 믹싱 야후자연화면 야후자연화 안에서의 믹싱 이게 키즈스콜레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있어서 사이언스 메이커는 썸머리를 해보시자면 네, 재미있는 스토리하고 그림으로 만나는 첫 과학책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커리큘럼은 이 안에 기본부 베이스는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영재원의 교육과정이 반영이 다 되어 있고요. 실험과 탐구 보고서로 다 연결을 시켜놨고요. 그리고 과학영재원의 비법을 실천을 해서 만들어낸 게 사이언스
메이커입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메이커가 되는 시대가 저희 아이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이언스는 중요하지 않다. 사이언스를 새로 믹싱해서 메이커가 되는 그게 저희 키즈스콜레의 사이언스 메이커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과학의 기초 지식을 다 완성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그 안에 있는 구성은 사이언스 책으로 되어 있는 본책 40권과 여기에 보시면 키트 있죠. 네, 사이언스 키트 그리고 탐구보고서 여기에 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여드리면 여기가 탐구보고서 그러니까 실험 놀이책으로 되어 있고요. 사이언스 키트가 이 안에 있는 박스. 그래서 박스는 제가 추후에 좀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언스 키트를 어떤 형식으로 사용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선은 책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은 연결을 시켜 놓을 겁니다. 저희 책 바운더리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위에 있죠. 5가지의 부분들로 저희가 책을 나눠놨고요. 가까이에서 보시면 발견 메이커, 궁금 메이커, 체험 메이커, 그리고 여기 있는 탐구 메이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책이 저희 사이언스 메이커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관찰, 분류, 측정, 추리, 예상, 의사소통, 활동과 탐사, 발명과 발명품 모방, 그리고 원리 탐구와 문제 해결 이런 능력들이 과학적 사고의 기본 베이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섹션을 다 나눠놨고요. 섹션을 나눠놓은 거에 있어서 충분히 아이들이 찾아볼 수 있게 그리고 책들 자체의 색깔을 바꿔놓음으로써 자기가 보고 싶은 부분들로 핑크색 그리고 하늘색, 보라색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거는 이따가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네 여기에 누리과정 주제 이게 초등학교 3학년부터 안녕하세요. 3학년부터 연결되어 있는 기초 지식이거든요. 초등 지식. 그래서 여기에 옆에 주제가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만들어낸 것. 그리고 여기서 이게 뭘까요? 네, 가장 큰 특장점을 제가 한번 읊어드리고 책으로 들어가려고 이거를 먼저 펼쳤습니다. 이거는 슈퍼 도슨트라고 해가지고요. 펜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안녕하세요. 여기에 이 펜으로 옆에 제가 좀 이따 한번 찍어봐 드릴 거예요. 찍는 걸로 하면 책에 대한 페이지를 설명해주고 원리를 설명해줍니다. 그게 어떤 효과를 만들어내냐면 저희가 미술관 앞에 글이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거를 아무리 열심히 봐도 사실 글이 이해가 되지는 않죠. 네, 저는 그렇습니다. 혹시 이해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네, 하지만 그것들을 옆에서 도슨트가 말로 풀어주거나 아니면 이어폰을 꽂고 히어링으로 하는 도슨트를 들었을 때 이 그림이 훨씬 더 이해가 잘 가고 이 그림에 대한 깊은 의미를 알 수 있는 것 그겁니다. 글로 표현되어 있는 것보다 옆에서 설명해주는 구어체로 설명해주는 것들이 훨씬 더 이해하는 부분들이 프로세스가 빠르기 때문에 저희는 과학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그리고 책을 집필하는 거에 있는 부분들의 글자를 늘리는 것보다 여기에 있는 지문을 늘리는 것보다 이거에 있어서의 도슨트로 연결을 시켜서 이 책 내용을 설명해주는 그 슈퍼 도슨트를 채택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게 만약에 없다면 여기에 글밥이 만약에 많아요. 그럼 어머니들은 과학책을 열었을 때 아이들은 과학책을 열었을 때 어땠을까요? 굉장히 답답하고 엄마는 이걸 언제 다 읽어주나 싶겠죠. 네, 백과사전이나 다름이 없겠죠. 과학백과. 그런데 여기에 있는 내용 자체는 짤막하게 해주고 아이가 여기에 있는 도슨트 이게 엄마가 없었을 때 이 페이지를 설명해 줘야 되는 그 역할을 여기에서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도슨트가 설명을 해주죠. 그러면 엄마도 이 설명 내용들을 듣다 보면 어떻게 되겠죠? 네, 과학 설명을 충분히 잘해줄 수 있는 그 과학 전문가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내용들을 듣다 보면 엄마도 이해가 되니까 나중에 우리 아이가 이런 비슷한 내용들을 또 물어봤을 때 도슨트처럼 똑같이 설명할 수 있는 현명한 엄마가 되실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사이언스 메이커의 큰 맥락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이걸 들었으니까 이거부터 한번 읽어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책 앞에 표지 보시면 저희 키즈스쿨의 도서에서 가장 강점은 뭐죠? 네, 굉장히 예쁘죠? 예뻐서 그림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굉장히 신경을 쓴 저희 키즈스쿨의 고퀄리티 프리미엄 도서입니다. 앞쪽에 보시면 실제적인 부분들도 있고요. 일러스트의 부분들로 해서 조금은 알록달록하게, 그리고 아이들이 여기에서 표지로도 북토킹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제가 저저번 그거에서 라이브 방송에서 얘기 드렸죠. 독전 활동. 그래서 독전으로 아이들하고 프리토킹을 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이 페이지에 있죠. 그래서 저희는 책 앞뒤에 이걸 앞표지와 뒷표지의 부분들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만들어 놨고요. 뒤에 보시면 책에 발견 메이커죠. 관찰, 분류, 측정을 통해서 과학적 의미를 발견하는 책이 이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으로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저희 페이지 앞쪽에 하면 또 누구의 책이라고 되어 있고, 슈퍼돈스트가 5명이 다 나와 있는데, 이 친구가 있죠? 이 친구가 말을 한다는 건 이 친구가 발견 메이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발견 메이커가 여기서 말을 해요. 이게 도입이죠. 엄마가 과학책 읽기 전에 얘기해 주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여러 가지 물건을 써. 그런데 물건을 무엇으로 만들었을까? 우리 뭐 숑이는 알고 있어? 물질 오총사를 함께 알아볼까? 들어가 볼까? 똑똑똑 하면서 또 앞에 도입 부분들을 연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책은 전체 듣기를 해서 아이가 스스로 연결할 수 있게끔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에 보시면 제가 좀 멀리에서 좀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서 물질 기차로 만들어서 하나하나의 물질. 아까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죠? 물질 오총사. 예, 그래서 고무, 그리고 금속, 여기 있는 플라스틱, 유리, 나무,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동화이긴 하지만 그 동화에 있는 개념, 과학적인 동화라는 개념을 절대 잊지 않게 연결을 시켜놓은, 그래서 그림책인데 과학의 부분들은 분명히 연결도 시켜놓은, 말 그대로 이거 저희 키즈스쿨의 도서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융합해놓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만족하는 책이죠. 그래서 나무의 부분들로 찾아봐. 이 안에서 나무를 찾아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얘기 내용에 할 것들이 많겠죠. 이건 엄마 유리야. 나무는 이거고 사다리야. 그리고 집에 있는 거, 이거를 또 놀이로 연결을 한다면 집에 있는 나무를 찾아보고 집에 있는 금속을 찾아보고, 이 책 독후 활동으로 제가 가장 많이 했던 게 그거거든요. 집에 있는 것들의 물질 오총사를 찾아보는 거. 이렇게 또 나무도 찾아봤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 유리도 찾아봤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네, 지금 일상생활에 있는 유리, 안경, 그리고 어항, 이런 것까지도 얘기를 해놨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플라스틱의 부분들. 이게 또 어떤 독후 활동이랑도 연결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저희 뭐 아파트든 어디든 분리수거 하고 있죠. 그 분리수거라는 부분들로도 이 물질로 해가지고 플라스틱 따로, 종이 따로 이러면서 그 분리수거할 때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같이 동참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여기에 있는 독후 활동입니다. 네, 재활용, 네, 그거의 부분들도 재미있어 할 거고요. 여기에 있는 또 금속, 금속이면 어디에 가면 제일 많을까요? 네, 저기 어디죠? 저기 안에 부엌 가면 금속이 제일 많죠. 그래서 부엌에서 금속을 찾아보는 거, 그리고 금속에 대한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아이들 정기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것까지도 연결을 시켜놔서 추가적으로, 근데 이거를 어디 설명하냐? 슈퍼 도슨트가 네,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네, 사이언스 메이커죠. 왜 칼은 단단한데 포일은 잘 구부러질까? 그건 서로 다른 금속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야. 금속마다 성질이 조금씩 다르거든. 그래서 칼이나 못은 철, 포일이나 음료수 깡통은 알루미늄, 전깃줄은 구리, 목걸이는 금이나 은으로 주로 만들어. 이렇게 설명을 쭉 다 해주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어머니도 이렇게 해서 연결을 시켜야 되는구나 라는 부분들도 연결을 시켜놨고요. 그리고 뒤에는 이제 고무,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도 실생활에 있는 것들 쭉 또 연결을 시켜놨고요. 그리고 이 안에 이제 모든 친구들이 모여서 얘기가 끝나고요. 제일 뒤에 책에 보시면 1% 개념 메이커라 그래서 물질은 3가지 형태예요.
고체, 이 액체로 연결을 시키겠죠. 그러면서 또 일상적인 부분들로 연결을 또 해놓고 제일 뒤에는 여기에 보시면 활동 메이커. 저희는 뒤쪽에 도크 활동이라든지 진짜 메이커를 만들어내는 부분들은 지식을 알고자 하는 부분들 말고 그거를 가지고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모든 책에 네 맞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과학을 배우기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활동 메이커, 개념 메이커로 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거는 놀이 형식으로 만들어진 물질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윷놀이 유판 같은 느낌이죠.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메이커 플러스 밑판에 그려진 물건을 뭐 가죽 이런 걸로 해가지고 바꾸어 그리고 놀아보세요. 추가적으로 연결을 할 수 있는 것까지도 다 내비게이션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거 제가 스텝스 얘기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보면 물질 책 뒤에 부분입니다. 물질 오총사와 물질 찾기 놀이를 잘했니? 책상은 왜 나무로 만들고 바퀴는 왜 고무로 만드는지 알겠지? 하고 이제 마지막 엔딩, 그러니까 서머리를 한번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물질이 어떻게 변하는지 더 알고 싶다면 뭐죠? 콩은 변신쟁이를 읽어봐. 콩은 변신쟁이가 다른 전집일까요? 아니죠. 이 안에 있는 이 콩은 변신쟁이라는 과학책 사이언스 메이커 안에 있는 책이거든요. 이렇게 40가지의 주제의 책들을 꼬리에 꼬리를 물게끔 연결을 시켜놓은 제가 아까 그랬죠. 창의적인 과학적 사고의 기본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연구의 부분들, 생각의 연결.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콩은 변신쟁이라는 약간 식물하고 연결되어 있는 책 같은 경우를 찾아봐 금속, 물질이랑 연결을 시켜놓은 그게 저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 발상의 전환. 그래서 창의적인 도서의 그 과학책의 끝판왕이라고 얘기를 어머니들이 하시는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핑크색은 탐구 메이커의 부분들로 해가지고 아까도 이제 탐구 메이커였지만 재미있게 무언가를 연결하고 놀 수 있는 실험 키트로도 연결을 할 수 있는 게 핑크색 도서예요. 그래서 이거는 수평을 잡아라라고 해가지고 여기도 앞에 도입 부분 다 있고요. 또 그림이 또 달라졌죠. 굉장히 재밌게 연결을 시켜놓고 수평이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삼촌이 우리 집에 놀러 왔는데 삼촌이 이제 자꾸 누워만 자고 하는데 되게 신기한 거랬죠. 이렇게 책을 돌리는 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와, 그건 뭐예요? 근데 우리가 책을 돌리는 거에 있어서 무게중심의 부분들이잖아요. 무게중심이라는 걸로 책 표지가 만들어져 있고 주제가 만들어져 있을 것 같지만 무게중심의 부분들에 있어서의 더 확장적인 사고는 뭘까요? 네, 수평을 잡을 수 있다는 건 여기에 있는 중심에 있는 무게중심을 잘 잡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렇게 다 연결을 시켜놓은 주제. 그게 사이언스 메이커의 굉장한 매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할 수 있는 놀이가 있어요. 이거 저희 아이랑 독후활동 같이 연결하면서 이 책 읽고 한참 했어요. 이 책을 제가 보기에는 한 20-30분 정도 가지고 놀았던 것 같아요. 이 책의 주제로 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벽에 엉덩이와 발꿈치를 딱 붙인 다음에 발가락을 만지라 그러면 무게중심 때문에 어떻게 되죠? 앞으로 꼬꾸라진다는 거. 이거 저희가 설명하고자 하거나 왜 그런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안 해봤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일상생활에서 아이들하고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겠죠. 저희가 이거 하면은 앞쪽으로 이렇게 무게중심이 여기에 있고 그리고 힘점, 무게중심점이 다른 쪽에 있다는 게 여기에 있고 엄마가 설명해주기 힘들죠. 그래서 도슨트가 출동합니다. 네. 쌍둥이는 왜 넘어졌을까? 이렇게 하면서 몸을 구부리면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서 몸이 수평을 이루어. 그래서 앞으로 넘어지지 않지. 하지만 엉덩이와 발 뒤꿈치를 벽에 붙인 채 몸을 구부리면 벽 때문에 엉덩이가 뒤로 빠지지 못해서 앞으로 넘어져. 이게 뒤로 빠지고 중간에 있는 부분들이 무게중심이 안 된다는 부분들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것도 돌탑 쌓는 것도 무게중심이죠.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나을지에 대한 밑에 있는 게 좀 더 넓으면 무게중심이 더 잘 잡힌다는 거 그것들이 여기에 쭉 해서 아이들하고 스토리텔링으로 얘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책 뒤에는요. 여기 키트에도 이 보고서가 있기도 한데 여기에 탐구 보고서라는 부분들로 해서 이게
뭐죠? 사이언스 키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핑크색에 있는 책은요. 여기에 보면 QR코드가 있거든요. QR코드를 핸드폰으로 찍으시면 그 손이 나와가지고 같이 실험을 같이 해보는 이런 영상이 나옵니다. 여기 아이들 나오죠. 그래서 같이 실험을 하고 아이가 쌍방으로 그 실험의 부분들을 보면서 이 친구랑 실험을 이제 연결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로 이렇게 QR코드를 찍으면 영상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다 이제 과학적인 그 실험을 다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 말고 아이도 여기에 있는 쌍방으로 같이 연결하는 좀 상호작용 형식으로 할 수 있는, 그리고 저 아이가 누구죠? 아이죠. 예. 약간 어른이 나와서 하는 부분들이면 선생님 같은 느낌이겠지만 친구처럼 연결할 수 있는 또 여기에 있는 그 도구 활동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과학에서 어머니들이 가장 먼저 물어보시는 거 인체죠. 네. 약간 인체에 대한 부분들은 아이가 뭐 여기는 뭐야 눈, 코, 입 뭐 이거 왜 그래, 왜 배가 아파 이런 왜 Y에 대한 부분들을 물어볼 때 자기 애가 강해지는 24개월 이후 그리고 36개월 이전의 아이들이 자기 애가 이제 가장 강하게 발달하는 시기다 보니까 자기 몸에 대한 거, 엄마 몸, 아빠 몸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거기에 있어 우리 몸에 대한 책도 굉장히 궁금해 하실 텐데 우리 몸은 책에 보시면 좀 두껍습니다. 네, 두껍게 되어 있어서 팝업을 할 수 있게 연결을 시켜놨고요. 우리 몸에 대한 개념들과 이렇게 네, 그리고 거기에서 제가 제일 좋았던 게 요거는 뭐 이렇게 투시해가지고 연결을 시켜놓은 거는 여느 뭐 과학도서하고 비슷하겠지만 체조를 왜 해야 하지? 이런 식으로 뭐 뼈 끝에 있는 끝부분에 있는 성장판이 있어. 그래서 질문을 하고 답해주는 형식으로 이 우리 몸 책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도 보시면 빵과 고구마는 힘을 내게 해요. 이거는 영양분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뭐가 될까요? 이 야채나 아니면 이게 곡류 그리고 탄수화물, 단백질 여기까지도 연결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꼬르륵 있죠. 꼬르륵을 이렇게 왜 안 열릴까요? 네, 꼬르륵을 하면 위가 나와요. 그리고 꼬르륵 소리가 왜 날까요? 이러면서 비어있는 위가 위에 공기가 움직일 때 나는 소리예요. 이렇게 아이들 이런 얘기들 되게 엄마 방구는 왜 나와? 아니면 꼬르륵 소리 왜 나? 배에서 왜 이런 소리가 나? 이럴 때 이 책으로 하면 신체적인 부분들 우리가 생리현상이라고 하는 부분들까지도 다 이 안에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뭐 응가하는 부분들과 꼭 물은 왜 마셔야 할까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화장실 가는 거 오줌을 참으면 왜 안 될까요? 이렇게 이런 것도 다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일상생활에 있는 또 뭐 생활 지식에 대한 개념들까지도 다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의 부분들까지도 바꿔가면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놨고요. 마지막에 몸속에 일을 해요. 그리고 인체에 대한 부분들 개념 메이커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서 놀이. 저희 아이랑 이거 하니까 몸으로 소리 만드는 거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짝 소리 내는 거, 하품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코로 소리 내는 거 이렇게 놀이를 해서 또다시 또 창의적인 과학적 발상을 연결할 수 있는 우리 몸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제가 지구과학을 조금 좋아했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 책이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멋쟁이 지구 친구들이라는 책을 보시면 지구에 관련된 책은 사실 되게 많아요. 그쵸? 서점에 가도 지구와 우주 이런 책들은 단행본으로도 굉장히 많이 판매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쪽으로 연결하거나 이런 거는 다 기본적으로 집에 책이 많을 텐데요. 거기에 있어서 유치원 누리과정에서 48개월, 그러니까 4세 정도만 돼도 지구, 그리고 달, 태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5세나 6세의 부분들도 아직까지 달님, 햇님 이런 부분들로 단어를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면 우선은 과학적인 개념에 있어서 언어적인 표현을 조금만 변경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멋지기 지구 친구들은요.
여기에서 뽐내고 별이 지나가요. 근데 지구가 나도 뽐내고 지나가고 싶어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그래서 너 옆에도 많은 멋쟁이들이 있어. 우리 한번 같이 떠나볼까? 하면서 시작을 했고요. 아시겠지만 얘는 태양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친구들을 찾아가요. 근데 여기가 지금 일러스트로 되어 있는데 하나 눈치채신 거 있으실까요? 네, 저희 집에 과학도서가 이거 말고 세 가지가 더 있었었는데요. 이렇게 시각화를 시켜서 연결을 시켜놓은 행성들은 없었어요. 이게 이 행성에 대한 그 형상화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있는 특징점을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뇌과학에 있어서 뇌세김 영어 요즘 굉장히 이슈가 되죠. 그게 그림으로 해서 단어를 연결할 수 있는 연상기법이잖아요. 이거 안에 영상기법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보시면 이 중에서 누가 제일 무거울까요? 네, 그럼 아이들이 거의 다 이거를 짚어요. 그리고 왜냐면 가장 크니까. 그러고 어느 게 제일 가벼울까? 그러면 이렇게 보고요. 제일 작은 아이를 짚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이제 거기에 여기까지 가면 저는 아이한테 역으로 물었어요. 작다고 해서 꼭 가벼울 수만은 없어. 그러면서 여기에 친구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를 한번 찾아볼까? 이 친구는 아까처럼 무겁다고 해서 힘이 세다고 표현이 되어 있나 봐. 그러면 어떤 친구가 제일 가볍고 물에 동동 뜰까? 이런 얘기를 한번 해줬더니 여기에 얘는 뭘 하고 있죠? 튜브죠. 여기 보면 물안경을 끼고 있거든요. 결국 튜브를 하고 있다니까 물에 뜰 수 있다는 얘기겠죠. 얘는 우리가 얘기하는 토성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고 바람이 제일 많이 부는 아이는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해왕성. 그리고 얘는 춥다는 얘기겠죠. 털모자를 쓰고 있죠. 그리고 얘는 올림퍼스산. 올림푸스산이 꼭 모자처럼 크다는 얘기를 하는 화성이고요. 여기에 있어서 수성. 그리고 여기 안에는 저 뒤에서 또 얘기 드릴게요. 얘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죠. 뭐죠? 금성. 가장 가깝고 가장 뜨겁기 때문에 여기에 선글라스를 해서 빛의 그 태양의 그 영향력을 가장 많이 미친다. 이런 부분들로 연결을 쭉 시켜놨고요. 이 이제 화성이 나오죠. 올림퍼스 산을 책을 펼침복으로 연결을 시키면요. 그전에는 일러스트여가지고 과학적인 부분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진짜 이렇게 이거는 저희 작년 나사에서 발표한 위성사진하고 동일합니다. 이렇게 가장 최신의 위성사진을 사용을 하고요. 네, 여기에 보면 이 올림퍼스 산이 이만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이가 이걸 보면 엄마, 애게? 이렇게 작아? 그런데 뭘 저렇게 뾰족하게 생각이 되어 있어?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비교해 놨어요. 자, 올림퍼스 산이야. 그런데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뭐지? 에베레스트 산이잖아. 그 산을 진짜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인데 그걸 세 개나 합쳐놓은 게 올림퍼스 산이랑 똑같대. 그리고 우리 뭐 송이야, 또리야? 우리 제주도 가서 한라산 가봤지? 아니면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을 한번 보여주는 거죠. 그 산도 되게 높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있는 게 토탈 12개가 모인 게 이 산의 크기랑 똑같은 거래. 우리 한 개가 많겠어? 세 개가 많겠어? 근데 세 개가 많을 것 같지만 이 한 개가 너무 커서 진짜 많이 크대. 라고. 네, 맞아요. 오늘 개봉했는데 한 자리 너무 재미있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얼마나 높은데? 하면서 좀 아이하고 얘기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거 보면 지구 지구 한 개, 목성. 되게 자신만만하게 아령을 들고 있죠. 굉장히 크다라는 거. 이제 실제 사진하고 연결이 됩니다. 지구 1300개 모은 거와 목성은 동일하다는 거. 이렇게 연결을 시켜놨고요. 그리고 시소, 연상기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슈퍼도슨트가 또 설명을 해주는 부분들이죠. 이렇게 연상기법으로 쭉 연결을 시켜놓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은 이제 해왕성이 스카프를 메고 있어서 걔는 바람이 많이 불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게 연상기법에 그리고 이 사이언스 메이커가 얼마나 디테일하게 만든 책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구가 와서 딱 찍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다 얼음이 됐죠. 뭐죠? 꽁꽁 얼어버려요. 되게 많이 춥고 하다는 부분들을 또 이렇게 표현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부는 아까 해왕성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돌이 많다라는 부분들까지도 표현을 시켜놨고요. 아까 그 표현을 할 때 곰보처럼 이렇게 스크래치를 냈잖아요. 그게 여기에 있어서 여기에 운석이 불타지 않고 돌아다닌다는 거. 그게 여기에 구덩이처럼 생긴다는 거. 그리고 여기 실제적인 부분들로 바람이 많이 분다는 것까지 얘기를 쭉 시켜놓고 여기에서 마지막 사람들이 이렇게 지구에서만 생물이 살고 있고 이렇게 멋쟁이 지구 친구들이 됐어요 하는 거. 네. 책을 구매하면 네 하면 보는 순서 뭐 책 순서 얘기하시는 걸까요? 여기에 있는 뭐 사이언스 1번, 2번, 3번, 4번, 7번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라면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과학적 사고는 어차피 다 융합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책 부분들에 있어서 요거를 내비게이션 삼아가지고 해보시면 안녕하세요.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1번 책을 1번 책을 꺼냈는데 1번 책이 2번 책이랑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네. 여기에 보시면 제일 책 뒤쪽에 보면 호구의 땅속 탐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숫자하고 상관없이 그쪽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연결을 하면 40권의 책이 싹 믹싱됩니다. 네, 한 번 이상의 부분들로 다 연결이 되어 있게 저희가 디테일하게 만들어 놓은 책이 사이언스 메이커입니다. 그래서 사이언스 메이커는 제가 저희 집에 전집 4가지의 부분들을 다 통틀어서 가장 만족했던 과학이고요. 제가 이제 이과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23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엮였었기 때문에 과학을 되게 좀 좋아했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봤었던 유아 도서의 부분들로 다 했을 때 네, 맞아요. 궁금해서 계속 펼치게 되는.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무니까 아까 지금 아까 어머니 한 분이 책 요번에 이제 사이언스 메이커가 들어가셨나 보네요. 그래서 그게 도착을 했는데 한 자리에서 다 읽을 뻔하다는 게 융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만큼 잘 만들어진 책, 디테일하게 만들어진 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책 등을 보여드리면 지금 핑크색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이언스 키트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 거고요. 제가 요거 알쏭달쏭 눈 연구소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착시에 대한 부분들로 연결을 시켜놓은 책인데요. 몇 세부터요? 제가 아까 초반에 얘기를 드렸지만 과학적인 사고에 대한 부분들로는 지금은 이게 그림으로 많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36개월이라든지 과학을 처음 시작하는 30개월 이후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수준에 상관없이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도서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높은 단계에 있어서는 그림의 사파를 조금 빼고 글을 많이 해놓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답답한 느낌이 많은데 이거는 도슨트로 설명을 해서 글밥을 좀 줄이고 그리고 유아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림으로 충분히 과학적 사고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거를 볼 수 있는 연령은 굉장히 광범위해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의 키콜.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 네, 그래서 키콜이라는 부분들 자체가 책 자체를 단계별로 뭐 6개월 있다가 빼고 딴 책으로 넣으세요.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한 가지의 책을 숙독할 수 있고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믹싱해서 최대한 10배, 20배, 1000배의 효과를 낸다는 자체. 진짜 궁극적으로 책을 읽어야 되는 목적성을 가지고 책을 만들어내고 책을 판매하고 이제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책을 6개월에 한 번씩 돌리게끔 만드는 게 금액적으로 저희 회사 수입에 있어서는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런 부분들이 아닌 책에 대한 속도가 진짜 아이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게 키즈스콜러의 도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추천 연령은 36개월 이후의 부분들은 충분히 다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진짜 안에 있는 도슨트 이런 개념까지 다 할 수 있는 건 48개월. 그래서 처음에 오프닝으로 조금은 노출해 줄 수 있다 30개월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착시예요. 자, 어느 게 이거 저희 예전에 아무래도 초등학교나 중학교 이때쯤에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게 더 커 보이는지 그러고 여기에서 이게 착시라는 거를 얘기를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러고 거기에 있어서 어떤 빨간색이 커 보이는지 어떤 길이가 커 보이는지 이게 감각적 과학이라고 그러거든요. 감각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게 더 멀리 있어 보이는지 자 이거는 필름입니다. 어떻게 지금 딱 보시면 이 파란색 선이 삐딱해 보이죠. 그런데 짜자잔 이걸 없애면
일직선인 게 보여요. 아이들이 이걸 보면서 어떻게 돼 있을까요? 되게 인터랙티브하게 과학이라는 개념을 진짜 배울 수가 있겠죠. 삐딱삐딱삐딱하고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지그재그 이렇게 좀 어수선하게 그리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되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를 뺍니다. 네, 일직선이에요. 이렇게 책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색감의 부분들 그리고 그림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모든 책들 다 어때요? 네, 다 그림의 결이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또 필름. 이렇게 쭉 요거는 저희 이런 거 많이 봤죠. 만화경이나 이런 걸로 봐서 돌아가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까지 볼 수 있고 슈퍼도슨트 출동을 했죠. 슈퍼도슨트가 설명을 또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이거는 회색점. 여기 보시면 회색점 보이시죠? 그 중간에 만나는 곳 회색점은 없어요. 원래 여기는 회색점이 검은색 점으로 보이지만 여기는 회색 흰색 점으로 보이죠. 이게 아이들이 직접 눈으로 보면서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사이언스 메이커의 굉장한 디테일하게 만들었다는 고퀄리티의 책입니다. 개념 메이커를 또 연결을 시켜놨고요. 왜 다르게 보일까? 이제 설명을 해주고요. 얘는 오목, 볼록 이런 형식으로도 연결을 시켜놨고요. 그리고 보시면 착시 장난감을 만들어요. 맞습니다. 활동 메이커까지 연결을 시켜놔서 저희가 진짜 메이커, 사이언스 메이커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만들어 봐야죠. 시행착오도 겪어보고 거기에 있어서 또 다른 또 이제 연구를 하면서 과학적인 발상의 전환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이 착시 장난감을 만들면서 우리 아이가 착시로 할 수 있는 무언가의 개발, 발명품을 만들지도 모릅니다. 그게 사이언스 메이커의 굉장한 매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다른 색깔은 안 보여드려서 네, 여기에 보라색의 부분들은 발명 메이커, 발명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초록색의 부분들은 궁금 메이커, 추리, 예상, 의사소통을 통해서 과학의 비밀을 풀어요. 그래서 색깔의 부분들과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도슨트가 그림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도슨트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해보는 거. 그리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요. 그거 발명에 대한 부분들. 네, 털보 선생님의 발명학교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에 자, 빼기 발명품, 더하기 발명품이라는 부분들이 쭉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그림이 또 다르죠? 여기 보시면 더하기 발명품이죠. 자, 여기서 문제. 망원경 그리고 목걸이 볼펜 이런 거에 있어서 더하기 발명품이 아닌 거 뭘까요? 두둥 두둥. 누가 맞추실까요? 네, 자 딩동댕 하는 걸로 제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파스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여러 가지의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더하기 발명품은 망원경, 거울이랑 그리고 렌즈를 같이 연결을 시켜 놓은 거고요. 인라인 스케이트는 스케이트와 인라인 바퀴를 연결을 시켜 놓은 거죠. 그게 더하기 발명품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물파스는 더하기 발명품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물하고 파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만 단순하게. 근데 물파스는요. 길쭉한 부분들, 요렇게 생긴 통을 휘어서 좀 더 편리하게 만들어 놓은 형태를 변경한 발명품이라고 합니다. 저 또한 이렇게 발명품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우선 이런 과학적 발상에 창의적으로 접근해 보지를 못했는데 이거 하면서 일상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그렇게 아이들하고 비교하면서 분석해 보는 놀이도 충분히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하면 찾았으면 그림의 기증 딩동댕 땡 네, 볼펜에 끈을 더한 거야. 맞아요. 목걸이처럼 볼펜을 목에 걸 수 있어. 네, 여기를 찝으면 딩 하면서 땡 하고요. 여기를 하면 딩동댕 하면서 되게 또 펜으로 인터랙티브하게 볼 수 있고요. 그 옆에 있는 도슨트를 하면 도슨트가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해 줄 겁니다. 자, 빼기 발명품에 대한 부분들을 하면서 뒤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벽돌 중간에를 빼면서 무게를 덜 나가게 했다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쪽하고 이쪽을 비교합니다. 여기에서 비교해서 찾는 거죠. 선풍기 있죠? 날개를 빼기한 이 다이슨, 이 날개 없는 발명품이 만들어지는 거. 이렇게 해서 비교해서 아이들이
엄마,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이런 다리를 없애서 밑에 있는 먼지가 들어갈 수 없는 침대를 만들래. 이 얘기를 저희 아들이 이 사이언스 메이커를 보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저희 아이의 부분들에 있어서의 연결보다는 되게 이런 감각적인 부분들을 많이 넣어주고 그 책을 읽다 보니까 거기까지 발상이 전환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아이들에게 주는 책은 고퀄리티와 그리고 깊이 있는 책을 읽어주면 읽어줄수록 아이가 사고할 수 있는 바운더리는 넓어져요. 그래서 책은 저는 꼭 퀄리티를 보면서 구매를 하지 금액적인 부분들로 해가지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저희 아이한테 제가 대입을 하다 보니까 분명히 달랐거든요. 많이.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바꾸기. 어떤 형식으로 바꿔서 발명품을 만들었는지, 그러고 쓰임새 바꾸기. 이런 식으로 진짜 발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8가지 발명 이야기. 그래서 발명의 기법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책을 저희 이제 그 또리가 밑에 애가 유치원에 가져갔었거든요. 한번 유치원에 이제 한 번씩 책을 가지고 오라고 하기 때문에 가져갔었는데 선생님이 이걸로 해가지고 발명이라는 개념의 또 주제가 있어가지고 이걸로 해서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 발표할 때 그러면은 집에 있는 거를 어떻게 해가지고 하면 좋을까 하는데 어떤 아이가 여기에 접는 우산, 저희 아이는 아니었어요. 접는 우산 그리고 빨대가 구부러지고 이러면서 발표한 거에 있어서 청소기를 반으로 접고 이렇게 하면 자기가 청소기가 이렇게 우뚝 서 있는 것 때문에 저번에 한번 부딪혀서 다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청소기를 우산처럼 이렇게 접었다 펼다 할 수 있으면 되게 나 안 부딪히고 안 다치고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발표를 했었다고 선생님이 이런 책을 빌려주셔서 감사하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저희 사이언스 메이커 도서를 좀 이제 저희 아들 또리 보고 좀 가지고 오라고 해가지고 그 한 달 발명에 대한 주제와 과학에 대한 개념으로 연결을 할 때 저희 집에 있는 도서들 되게 많이 가져가셨거든요. 마이 퍼스트 월드도 가져가서 사용을 했었고, 그리고 사이언스 메이커 저희 또리 유치원에서는 저희 또리가 가져가는 책들을 보시다가 뭐 키즈스쿨의 뭐 사파리라든지 이런 책들도 이제 원장 선생님 눈에 들어와서 명작 전래도 구매를 하셨던 또 케이스도 있다 보니까 거기에 있어서 이 사이언스가 되게 연장선이었다는 거, 그리고 꼬마 발명가가 되어야 하면서 뒤에 부분들을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지금 시간이 카운트다운이 되고 있어가지고요. 제가 이 부분들로 해서 책 설명에 대한 부분들을 끝내고 두 번째로 다시 제가 재구성해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거거든요. 들어와서는 사이언스 키트에 대한 부분들 연결을 하면서 집에서 과학 놀이 할 수 있는 것도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시 들어올게요.